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갔다가 극좌 세력에 의해 봉변과 수모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이 장동혁 대표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면서 광주를 뭐하러 찾는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0년 5.18 당시 광주 조선대 3학년생으로 광주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기억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정재학 시인은 5.18을 우상화하여 그 그늘 아래 기생하며 무려 4차까지 보상받는 곳이 지금의 광주요 5.18이다. 여기에 더해 존재도 없던 자들이 유공자가 되어 호요식하는 곳. 이제 광주는 좌파 세력들의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두 번 다시 광주를 찾아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광주를 뭐하러 찾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갔다가 지독한 수모를 당했던 모양이다. 이 모습을 좌파 언론 방송이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아주 꼴보기 좋다는 식의 비아냥이 줄을 이루었다. 감히 너 따위가 왜 5.18 묘역에 왔느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 광주는, 그것도 5.18 묘역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곳이다. 2위와 수백 가지도 넘지만 광주는 과거의 광주가 아니다. 광주는 주사파 정치인들과 좌익과 손을 잡은 관료들로 인해 자유민주를 등진 오욕의 도시가 되었다. 이석기는 5.18 유공자다. 북한 침공 시 북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가스 저장소를 비롯하여 전력 및 주요 기관 등을 폭파하겠다는 세력들을 양성하고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 결과 통진당은 해체되었고 이석기는 7년 동안 감옥에서 반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이석기는 간첩, 구체적으로 주사파 출신 자생간첩이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유공자로 모시는 곳이 광주요 5.18이다. 그러므로 왜 이런 곳을 왜 찾았는가 싶다. 그 누가 찾아와도 광주는 내 편 아니면 환영하지 않는다. 스스로 고립과 독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석기 같은 간첩을 내 편으로 떠받드는 곳이 광주요 5.18인데 이런 곳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국힘당 대표가 찾아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정재학 씨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이 정치적 수사나 행보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않는 곳, 광주는 선택이 없는 도시다. 따라서 지금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광주 5.18 세력들이 찾아와 달라고 엎드려 빈다 하여도 거절하는 것이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장동혁 대표 주변의 참모진들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정치적 쇼맨십이라면 수모를 당하는 장면은 광주의 현실을 더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어쩌면 이 사건은 좌파들과의 단절, 진실의 부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5.18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세계로 떠나 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자유민주의 주인공들은 사라졌고 오직 정치 이념과 이기만이 거리를 덮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 기울어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의 비극이다. 이념 편향적이라고 점잖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직격하면 5.18은 이석기와 같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명숙이나 이해찬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정율성 동상을 세운 무리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 본인이 바로 광주에서 5.18 광주를 목격했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정재학 시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이석기와 같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5.18은 이석기와 같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참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5.18을 우상화하여 그 그늘 아래 기생하며 무려 4차 보상까지 받는 것이 지금의 광주의 5.18이다. 여기에 더해 존재도 없던 자들이 유공자가 되어 호요식하는 곳. 이제 광주는 좌파 세력들의 해방구라 할 수 있다. 반역과 오욕으로 점철된 붉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광주의 진정한 비극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광주를 찾는다 말하지 말라. 광주를 위한다면 주사파 세력들로부터 광주 시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더 시급하고 옳은 일이다. 이후로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광주를 찾아오지 말라. 오고 싶거든 이석기 같은 간첩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넣고 오라. 지난 윤석열 탄핵 시절에 농기구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간 자도 5.18 유공자였다. 정 시인은 이 글의 후반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최루탄 가스 가득한 거리에서 바람에 따라 흩어지고 모이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 이웃이 당하던 폭력을 보면서 주먹밥을 안겨주던 양동시장 아주머니들을 기억한다. 40여 년이 흘러갔으니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광주를 찾아오지 말라. 그때의 어여쁜이들은 지금 계시지 않는다. 그리하여 5.18을 부르지도 말라. 가짜를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속지도 말라. 부탁하건대 삶이 웬만하면 무등산에 오르지 말라. 단 하나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만 오라. 필자는 5.18을 역사 속에 묻어두고 비극으로부터 영원히 떠날 것을 당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의 광주에 대한 기억을 저 먼 곳에 묻은 사람이다. 그러나 순수는 사라졌고 5.18은 더러운 정치 몰입애들에게 빼앗긴 과거의 영광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광주를 찾지 말라. 이곳은 순수가 사라진 폐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무엇이든 잊을 수 있는 사람만 광주로 오라. 2025년 11월 11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이렇게 정재학 시인이 밝혔습니다. 정 시인은 또 이 글과 관련해서 순수의 폐허, 광주는 경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어디든 건물마다 공실이 늘어나 가슴이 쓸쓸합니다. 고립과 독선을 선택한 응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종합적인 흐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검찰 수뇌부가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해서 중앙지검이 항소장이 제출하지 못한 사태와 관련해서 그 파장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만석은 10일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재명이나 혹은 법무장관 등과의 관계를 의식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집단 반발하면서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이른바 검난, 검찰의 난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법무장관인 정성호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고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놓아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년 폐지를 앞두고 알아서 권력에 기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노만석 권한대행은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면서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것을 노만석에게 전달하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노만석은 이같이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노만석은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만 법무장관 정성호나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만석에게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검사장들 가운데 이재명 정권과 완전히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임원정 서울 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만석을 향해서 사퇴하라는 직접적인 검사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대검의 부장들, 그러니까 검사장급들입니다. 바로 대검에서 검찰총장,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직접 보좌하는 대검 부장들도 회의를 열고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보다 더 높은 징역을 2심에서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일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등이 챙긴 엄청난 거액에 대한 추징도 사실상 어려워져서 김만배나 남욱 같은 자들은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던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후 8일 서울중앙지검장인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법무장관 정성호는 출근길에 대검으로부터 항소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알아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별도 입장이 없다면서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정성호 법무장관이 설명한 바가 있다, 이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재명에 대한 탄핵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정권을 검찰이 비호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최근 내용에 대해서 정권에 굴복한 검찰의 만가, 즉 상여소리라면서 이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이란 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국무총리, 장관, 전부 범죄자의 형편없는 자들, 그리고 이 좌익 세력, 이런 자들이 득실되더니만 이제는 검찰총장 권한대행, 또 무슨 경찰총장 권한대행, 그리고 합참의장, 이런 검찰, 경찰, 군,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하는 짓들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런 자들이 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